3일 3차 등교 개학이 시작됐지만 다시 학교에 가는 설렘만큼이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감이 커 학교마다 거리 두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구, 경북 관광의 해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 이상이 경북을 여행할 의향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3일 대구와 경북, 경산 등 전국 6개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경북이 차량 단독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때이른 초여름 더위에 낮에는 전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3일 대구와 경북, 경산 등 전국 8개 지역이 30도를 웃돌면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요. 기상청은 올여름 평년보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폭염까지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게 생겼습니다. 보도에 한재영 기자입니다. 성큼 다가온 무더위에 거리 시민들의 옷차림이 벌써 한여름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마스크를 쓴 채 양산에 손 선풍기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데프리카로 불리는 대구의 3일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올랐습니다. 경북 경산과 청도 등 8개 지역도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반팔 반바지 입어도 좀 덥고 마스크 쓰니까 더 덥고 땀 차고 작년에는 이번보다는 조금 더 시원했는 것 같아요. 이번이 더 더운 것 같아요. 이른 더위 탓에 강원도 춘천에서도 벌써 거리 그늘막이 등장했습니다. 시원한 강원도를 생각했던 관광객들은 예상치 못한 더위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한여름 날씨 같으네요. 예년보다 근데 날씨 기온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숨차하고 더워서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기상당국은 올여름 이처럼 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고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폭염 발생 일수는 20일에서 25일 정도로 평년보다 배 이상 많을 전망입니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일수도 일주일가량 늘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30년 동안의 평년보다 올여름이 더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2018년 사상 초유의 기록을 깨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낮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그런 기온들 나타날 것이다. 특히 기상청은 7월 말부터 8월 중순 사이에 덥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장마는 예년보다 다소 늦은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이어지지만 장마철이 끝나는 7월 말 이후 국지적 호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올여름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대기 불안정에 따라 7월 하순과 8월 사이에는 곳에 따른 집중호우가 전망됩니다. 이 밖에도 태풍은 평년 수준인 2-3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보건당국은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는 보건용 마스크 대신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의 착용을 권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재영입니다. 3일 3차 개학 일정에 따라 전국의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다시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순차적으로 개학이 이뤄지고 있지만 다시 학교에 가는 설렘만큼이나 아직 불안감도 큽니다. 권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랜만에 책가방을 맨 학생들, 가벼운 걸음으로 교문에 들어섭니다. 3차 등교 날인 3일, 고등학교 1학년과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3, 4학년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구미와 경산 각각 1개 학교씩 2개 학교를 뺀 모든 학교가 3차 등교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면서 학교마다 거리 두기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학교 상황에 따라 격주제나 격일제, 분반 수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학교는 학년, 학급 단위, 학급 내 등 격일제, 격주제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전구역을 방역을 실시하였고 일시적 관찰실 마련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훈련도
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나옵니다. 앞서 학생들과 보건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안 보낸다고 한 이유가 다시 코로나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 보내는 게 가장 불안하고 이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누어서 가니까 친구들도 모든 친구들을 다 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려 속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등교 수업. 오는 8일부터는 초등학교 5, 6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포함해 모든 학생이 다시 등교 수업을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올해는 대구 경북 관광의 해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죠. 한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앞으로도 경북을 여행할 의향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발생으로 경북 여행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졌는지 물었더니 64.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경북 여행을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69.2%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못 가죠.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지금 뭐 대구 그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코로나 오기 전에는 이 대구 쪽 그 공원 쪽이나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여행을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기피하고 하니까 제가 좀 가기에는 코로나 좀 진정되기 전에는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실제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북을 여행한 경우도 드물었습니다.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부터 4월 말까지 경북 여행을 계획한 적이 있다는 답변은 15.4%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서도 70.5%는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했습니다. 취소 안 해줄 수도 없고 해줘야 되고 3월, 4월 거의 안 됐고 2월 달에는 어느 정도 조금 되다가 코로나19가 진정세로 접어들어도 경북을 여행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향후 경북을 여행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8.5%가 그렇다고 답했고 이마저도 대부분은 여름 성수기가 다 끝나는 8월 이후에나 여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텅텅 빈잖아요. 주차장이. 고속터미널도 그렇고 고속버스 지금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버스들이 한 대도 없잖아요. 경북을 여행할 의향이 없다는 사람의 63.9%는 코로나19를 이유로 꼽아 감염 우려에 대한 불안 심리가 여전했습니다. 접촉을 꺼려하는 비대면 문화 확산 현상을 감안해 경북 관광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시급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교통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불안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볼 때 관광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 체계를 강화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관광객들한테 계속 노출하기 위한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상북도와 대구 경북연구원이 지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경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세 이상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 수요가 회복될 경우에 대비해 관광객 편의시설을 확충합니다. 대구시는 동성로에 위치한 의류, 화장품 매장 등 450여 곳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즉시 환급형 사후 면세점을 100여 곳 늘렸습니다. 또 쇼핑센터와 KTX 동대구역 등에 다국어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관광지와 연계한 모바일 버스 노선도를 제작하는 등 안내 시설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의 소비자 물가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수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5월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대구는 0.9%, 경북은 1% 떨어졌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유가 하락과 고등학교 납입금 면제로 공공서비스 물가가 하락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경산 지역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며 2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향해 200km를 걷는 국토 종주에 나섰는데요.
영남대 총학생회장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동 일정 또 등록금 반환을 위해 어떤 대책들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30km 정도 걸을 예정이고 오늘은 42km 걷습니다. 그래서 총 8박 9일 일정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걷고 있는 인원은 9명이고 그 2명이서 이제 총 출발한 인원이 11명인데 9명이 걷고 있고 2명이 이제 차량으로 앞뒤로 이렇게 호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는 원래 같이 가려는 인원이 엄청 많이 있었는데 학교당 인원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이태원에서 코로나로 확산 조짐이 보이면서 인원을 최대한 줄여서 각 학교별로 최소 인원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래서 식당도 정말 이용을 하지 않고 뭐 웬만하면 포장을 이제 차량이 같이 움직이니까 포장을 해서 저희가 다른 데 가서 먹는 걸로 그런 식으로 했고 숙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텐트를 쳐서 비박을 할 예정이고 정말 텐트를 치지 못하는 곳들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 정말 부득이하게도 뭐 숙박업소를 이틀 정도는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상 그렇습니다. 네, 저희 지금 같이 가고 있는 5개 학교는 뭐 학교마다 제가 얘기를 해봤을 때는 뭐 실험이나 실기, 실습 요 강의를 제외하고는 뭐 일반적인 강의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작년이나 아니면 직전 학기나 등록금은 똑같이 내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한 학기가 전면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작년이나 아니면 직전 학기나 동일한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때 뭐 수업의 질이 오프라인보다 당연히 떨어지는 것이 뭐 사실이고 정말 수업을 잘해주는 교수님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교수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업의 질이 당연히 떨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인 피드백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 실험, 실기, 실습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여러 부분에서 조금 수업의 질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가지 못하니까 학교 시설 사용을 하지도 못하는데 작년과 같은 아니면 직전 학기와 똑같은 등록금을 낸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이버 대학 평균 등록금이랑 아니면 저희 이제 사립대학 평균 등록금을 비교해 봤을 때 이 금액을 다 내고 학교를 다니는 것은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게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데 학교는 학교대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뭐 재정 수입이 감소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교육부에서는 이제 학교의 총장이 결정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인데 학생들은 어디에 이야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래서 일단 교육부에 우선 그럼 교육부에서 정확하게 학교마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공고를 정확하게 내려주면 저희가 또 더 추가적으로 학교에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교육부까지 정확한 답변을 들으러 교육부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교육부 장관이나 아니면 실질적인 실무자 면담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답변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구체적인 답변을 좀 받고 싶어서 그리고 저희 출발할 때처럼 뭐 성명서 낭독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각 지자체 시책을 알아보는 정책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양군의 수건 사업인 국도 31호선 확장과 남북 6축 고속도로 조기 개통에 관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영양군에서는 그동안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노력에 비해서 좋은 결실을 아직까지 맺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인 국도 31호선 확장 사업을 해결하고자 민선 치기에서는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서한문 전달을 시작으로 해서 지역 정치권과 연계하고 또 관계 중앙부처와 경상북도를 방문해서 수차례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우리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영양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권리조차 포기하고 당연하게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끝내고자 범국민적인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간절함과 진심은 지난해 연말 31번 국도 선형 개량 사업이 국도 제5차 5개년 계획에 포함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사업 확정을 요청하고자 제가 기획재정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올 연말까지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일괄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양으로 향하는 모든 도로는 편도 1차로입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4차선 도로가 없는 곳이 바로 우리 영양군입니다. 옷 한 벌 구입하고 싶어도 또 어디가 아파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편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상황이 여의치 않습니다. 국도 31호선을 비롯해서 각종 도로 구축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예비 단계에서부터 경제성 부족의 이유로 사업 자체가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도로 개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인 교통영향평가 분석 결과에서 우리 영양을 방문하는 외부인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매번 기준 목표치에 미달되어서 사업에 제외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는 경제성만이 아닌 국토 균형 발전과 국민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가 접근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난 2월에는 우리 영양군이 주도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남북 6축 고속도로가 조기 건설을 위해서 청사진을 우리 군이 주도해서 제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고속도로 조기 건설을 위한 그 관련 11개 시군 담당자들이 우리 영양군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또 새로운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부산까지 총 연장 406km 구간 중에서 우리 영천에서 부산까지 구간 개통 이후에 남은 구간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북 6축 고속도로 사업 구간에는 성장 촉진 지역 8곳, 지역 활성화 지역 3곳이 포함되어서 우리 참석 관계자들은 지역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사업 추진의 큰 뜻에 공감을 했습니다. 지난 회의는 진척이 없는 남은 구간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반영해달라는 그런 명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논의와 명분을 만들어서 정부의 결단을 이끌어내기 위한 첫 시작점이었습니다. 우리 영양군의 미래와 또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관련 또 시군과 함께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멀지만 국민들께서도 뜻을 같이하여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그 상주 영덕 간 고속도로 개통으로 그 효과를 지켜봤습니다.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이 높아진 인근 시군은 많은 관광객으로 그 고속도로 특수를 제대로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피가 깨끗해야 몸이 건강하듯이 국토의 혈관이라 할 수 있는 도로망을 확충하고 정비해서 활력 넘치는 영향을 만들고자 합니다. 확충된 교통 여건은 우선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정 자연을 바탕으로 우리 영양만의 스토리에 특별한 맛과 멋이 더해진 다양한 관광 콘텐츠가 우리 방문객들이 쉽게 오실 수 있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아울러 팍팍한 도시 삶에서 벗어나서 저는 생활을 꿈꾸는 많은 도시민들의 안식처로 귀농귀촌인들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구 유입이 기대가 됩니다. 그동안 낮은 외부와의 접근성으로 원거리 이동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지역의 가치를 높이고 활발한 인적 물적 교류가 가능해지는 도로망 확충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